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LA 레이커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레이커스 오프시즌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또 오스틴 리브스, 자, 이 세 명에 대한 소식들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르브론 제임스, 네, ESPN의 샴제 보도에 따르면 르브론 제임스는 옵트인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2025-26 시즌 52.6밀짜리 이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옵트인을 한다는 건 저 52.6밀을 받고 계약을 실행한다는 거죠. 옵트아웃을 하게 되면 FA가 되기 때문에 그때 또 1+1 계약을 맺던지 아니면 1년 단년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옵트인을 하면 다음 시즌도 레이커스 소속으로 뛰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현지에서는 2026년에 이 NBA 올스타전이 LA에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더 뛰고 은퇴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26-27 시즌이 이제 작별 시즌이 되겠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제 굿바이 시즌, 구단으로부터 선물도 받고 기립박수도 하고 받고 이런 시즌을 보내게 될 텐데, 진짜 르브론 제임스의 은퇴가 참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빅맨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빅맨 이야기, 잭슨 헤이즈를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레이커스는 5경기 만에 탈락했습니다. 이거는 돈치치를 시즌 도중에 품었다고 하더라도 레이커스 팬들, 레이커스 구단, 레이커스 선수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는 절대 아니었죠. 5게임 만에 무너졌으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빅맨의 부재였습니다. JJ 레딕 감독은 잭슨 헤이즈를 아예 쓰질 않았고요. 결국에는 스몰 라인업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언 피니스미스가 실질적으로 주전으로 뛰는, 결국은 미네소타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죠. 자, 그런데 자신의 입지에 이 잭슨 헤이즈가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플레이오프 때는 거의 중용하진 않았으니까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아예 빼버렸으니 상당히 좀 치욕적이었겠죠. 정규 시즌 때는 그럭저럭 잘해줬습니다. 19.5분 뛰면서 6.8득점, 필드골이 무려 72.2%. BQ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하드웨어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돈치치와 호흡도 괜찮았어요. 자, 문제는 이런 활약상, 또 그 다음에 이런 생산력이 플레이오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는 4경기에서 7.8분 뛰는데 그쳤습니다. 30분 뛰었어요. 1.8득점, 2리바운드. 그리고 계약은 지난 시즌 2.3일을 받았는데 올 시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이대로라면 레이커스도 잡으면 싸게 잡을 거고, 그리고 또 NBA G리그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잭슨 헤이즈가 아예 레이커스와의 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팀을 찾거나 시나리오는 둘 중 하나겠죠. 이미 헤이즈에 대한 신뢰는 JJ 레딕 감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이즈 역시도 플레이오프에서 자신을 쓰지 않았던 팀의 선택에 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헤어지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빅맨들을 빨리 영입을 해야 됩니다. 브룩 로페즈, FA로 풀렸죠. 이미 로페즈가 만났다, 이런 카더라도 있고요.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의 닉 클렉스턴. 근데 클렉스턴 데려오려면 오스틴 리브스 팔아야 될 겁니다. 닉 클렉스턴, 클린트 카펠라, 또 마일스 터너. 근데 터너는 너무 비싸죠. 여러 선수들이 물망에 올라 있지만 지금 레이커스가 빅맨 시장에서 정말 데려올 수 있는 자원 자체는 많지 않다. 지금 이 현지에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현재 NBA 빅맨진의 깊이가 굉장히 얇다, 씬이라는 단어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참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오프시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6-27 시즌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스틴 리브스는 굉장히 싼 금액의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었죠. 4년 56밀, 그리고 이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즌 연봉은 13.9밀이고 다다음 시즌은 14.9밀인데, 저 14.9밀짜리를 옵트인 할 가능성은 낮죠.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까지 많은 돈을 만지지도 못했고, 그리고 주가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정말 큰 부상이 아닌 한 아마도 26-27 시즌 때 옵트아웃하고 FA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블리처 리포트의 에릭 핑커스에 따르면 오스틴 리브스가 14.9밀에 달하는 플레이 옵션을 26-27 시즌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연 30에서 35밀짜리 규모의 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6-27 시즌이 되면 30밀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더 낮을 겁니다. 계속해서 샐러리 캡은 중계권 계약도 되고, NBA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죠. 셀러리 캡은 계속해서 천정부실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스틴 리브스가 아무리 뭐 정규 시즌용 선수다, 플레이오프 때 아쉽다, 수비에서 뭐 워낙 수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헌팅을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오스틴 리브스 젊잖아요. 네, 그리고 30mm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스가 연 30mm 받을 가능성은 어떨까요? 자, 일단 2021년 투웨이 계약으로 레이커스 입성했습니다.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가 아니죠. 디트로이트가 드래프트로 뽑을 것 같으니까 디트로이트 쪽이 얘기를 해서 나 레이커스랑 계약할 거니까 뽑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21년 2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총액 2.5밀. 자, 그리고 2023년 4년 56밀의 얼리버드 맥스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뭐 저렴한 금액이죠. 그리고 4년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레이 옵션 15%는 트레이드 키커, 트레이드가 됐을 때 저만큼의 돈을 더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NBA에서 지금 4시즌 뛰었는데 280경기니까 내구성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30.1분 뛰면서 14.5득점, 그리고 3점 37%, 필드골이 무려 48.1%입니다. 백인 보렌들러 치고는 뭐 엄청나게 야투 효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기량을 만개했죠. 네, 2사2호 시즌 단 9경기만 빠졌고 35분 뛰면서 20.2득점, 4.5리바운드, 5.8어시스트, 필드골 46, 3점 37.7%, 그리고 출전 시간,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각종 항목에서 커리어 하이 찍었습니다. 주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리브스 에이전트가 같은 이름이죠. 오스틴 라일리인데 X 계정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은 한바탕 쇼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 계속해서 리브스를 백업 센터 트레이드 루머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루머, 내 고객이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리는 게 싫은 거지. 그런데 본인은 오스틴 리브스로 많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리브스가 40밀 넘어가면 절대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30, 그리고 뭐 최대 금액이 35밀 정도 될 텐데 분명히 시장에서 지르는 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뭐 르브론 제임스는 정말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돈치치와 리브스에게 미래를 맡길지, 네, 이 부분도 고려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하치무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핵심 자원이라 볼 수가 있는데 리브스에 이어서 또 다른 트레이드 카드이기도 합니다. 트레이드 카드로 쓰이는 이유는 일단 연봉 자체도 현재 20밀이 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실질적인 그런 매물이죠. 하치무라가 그렇다고 뭐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드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단 자체는 리브스보다 더 적극적인 매물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스틴 리브스 같은 경우에 NFS는 아니다, 나포 세일은 아니지만 오스틴 리브스를 정말 훌륭한 주전급 빅맨을 영입하는데 쓰이지 않으면 오스틴 리브스는 킵해두겠다는 게 현재 레이커스 구단의 입장이고요. 하치무라는 당연히 오스틴 리브스보다는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하치무라는 지니버스 구단주 이하 구단 수뇌부가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네, 구단 수뇌부가 좋아하면 웬만해서 트레이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골든스테이트의 쿠민가도 그랬듯이. 다만 만기 자원입니다. 네, 다음 시즌이 끝나면 18.3밀의 계약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2627 시즌에는 UFA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계약을 활용해서 뭐 트레이드 카드로 충분히 쓸 수 있죠. 계약이 만료되면은 그냥 뭐 걸어 내보내거나 아니면 1년 남았을 때 팔아버리거나 뭐라도 받아오자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아주 큰 고민이 되겠죠. 하치무라와 리브스, 그 다음에 지명권 31년이나 뭐 32년 지명권을 넣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레이커스가 원하는 주전 빅맨들은 충분히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명의 미래를 포기해야 되고 지명권도 넣을 수 있을 거냐, 마크 윌리엄스 때 지르지 못했던 그 용기를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느냐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카 돈치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루카 돈치치 2627 시즌에 48.9밀짜리 플레이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2526 시즌까지는 풀 개런티입니다. 그리고 2627 때는 돈치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 8월 2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와 4년 229밀의 연장 계약이 가능해지는 시점입니다. 연평균 50밀이니까 갑자기 좀 싸게 느껴지죠. 그런데 레이커스와 댈러스가 트레이드를 했을 때 트레이드 당시에는 뭐 연장 계약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죠.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뭐 그런 부분을 라펠리카 단장이 루카 돈치치 캠프에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워낙 극비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수와 구단 간의 그런 온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 연장 계약은 8월 1일부터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그 어떤 소식도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돈치치는 트레이드를 당했죠.
트레이드를 당하게 되면 슈퍼맥스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루카 돈치치가 트레이드 됐을 때 엄청나게 금전적인 손해가 컸죠. 그런데 돈치치가 잃어버린 슈맥 자격, 그 다음에 금전적인 손해를 만회하고자 한다면 4년 229밀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3년에 165밀짜리로 맺습니다. 연평균 55밀이니까 4년 229밀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3년 165밀 계약을 맺은 이후에 그렇게 되면 딱 10년 차를 언제 맞이하냐? 2028년에 리그 10년 차를 맞이합니다. 리그 10년 차를 맞이하면 총 셀러리 캡의 35%까지 받을 수 있어요. 35% 맥스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2028년에 다시 5년 418밀 계약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그런 손해를 메울 수가 있는 거죠. 5년 418밀이면 연평균 80밀이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그래봤자 이때 나이가 29이에요. 2028년 돼봤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3년 계약을 맺은 이후에 10년 차 베테랑 지정 맥스를 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2025-26 시즌 때 플레이 옵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옵트 아웃 합니다. 그 말인 즉슨 2026년 여름에 FA가 되고요. 그리고 레이커스와 5년 296밀 계약을 맺던지 아니면 다른 팀과 4년 219밀 계약이 가능한데 돈 차이가 제법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여름에 레이커스와 그냥 다시 한번 5년 296밀, 5년 300밀짜리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레이커스가 돈치치와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날짜는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8월 2일 전까지, 그러니까 FA 모라토리움이 7월 2일에 열리니까 한 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모라토리움 초기에 다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트레이드는 그 이후에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8월 2일 전까지 돈치치의 빅맨 파트너 찾기에 몰두해야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와 연장 계약에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뭐 예전에도 레이커스가 드와이트 하워드 영입했다가 1년만 뛰고 내보내야 됐었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치치의 마음을 잡는 게 지금은 1번입니다. 그런데 진짜 계약서는 도장 찍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돈치치와의 계약 자격이 주어지는 8월 2일 전까지 레이커스가 쇼잉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말 실질적인 빅맨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영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는 트레이드가 답이에요. 트레이드가 아니라면 지금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 뭐 6밀도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 5.7밀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는 좋은 빅맨 못 데려오죠. 그래서 결국 트레이드가 필요한데 레이커스가 지닌 자산은 2026년에 만기가 되는 40밀 정도에 달하는 만기 자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31년 또는 32년 1라운드 지명권 혹은 2030년 1라운드 지명권 스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뭐 하치무라를 넣던 오스틴 리브스를 넣던 잘 버무려서 빅맨을 데려오는 게 첫 번째 과제이지 않을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빅맨 포지션은 워낙 얇고 마일스 터너 같은 선수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 이상 레이커스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시즌이 되면 레이커스 구단과의 공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직관의 기회들을 또 상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레이커스 팬들 항상 저희 조코피TV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조코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